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주댕이 시간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에 증시가 빠지는데 왜 빠지는가 했더니 고피나스 IMF 부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IMF 부총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은행들에서도 그리고 중앙은행장들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것만큼 사실 이제 찬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거예요. 듣기 싫었던 거지. 금리 인하 너희들 안 할 건데 너무 좀 기대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안 할 건데 자꾸 기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제가 불주댕이 시간에서도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고 계속해서 그분들은 이제 언급을 해왔는데 시장은 에이 모르겠고 금리 인하 빨리 할 것 같아. 에이 모르겠고 금리 인하 3월에 할 것 같아. 에이 모르겠고 금리 인하 빨리빨리 뭐 내년에 한 5월 5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김치 국물을 혼자서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증시가 요즘에 빠지는 이유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던가 매파적인 뭐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마셨던 김치 국물에 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IMF 부총재가 공격적인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아직 물가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계속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최근에 물가가 3%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대 조금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2%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는 물가를 쟤들은 계속 2% 만들 거다 2% 만들 거다 연준도 2% 뭐 한국은행도 2% 모든 국가가 2%를 맞추려고 하니까 2%가 되면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사실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보면 물가 막 9%, 10%, 뭐 8%, 7%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기서도 또 3%, 거기서도 또 3%, 거기서 또 3%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라온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2%로 이렇게 올라갔던 어떤 그림이 있을 겁니다. 2%씩, 2%씩, 2%씩 올라갔다면 만약에 1,000원에서 2%씩 올라갔다면은 1,020원, 1,040원, 1,060원, 1,080원 이렇게 올라가야 됐던 게 1,100원, 거기서 또 2% 올라간다면은 1,040원, 1,14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부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2%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이제 2.6%도 달성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2024년은 2.1%대까지 예상을 한다는 말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올라온 물가에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미만으로 약간 이렇게 유지를 하거나 미만으로 들어가는 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사실 조금은 곤란하고 벌써 물가를 잡았다라고 승기를 뭐 잡았다고 깃발을 뽑고 막 들고 막 취하기에는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은행이라던가 각국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크다. 그냥 봐야 될 걸 좀 보면 좀 좋은데 안 보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또 불확실성이 하나가 더 있죠.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도대체 어떤 분이 이번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인지를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선거는 언제나처럼 나와 당신 둘이가 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가 반대쪽 선두 주자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굉장히 겸손하고도 점잖은 이렇게 뭐 정치적인 모습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미국의 정책이라던가 외교 문제라던가 이 국제적인 정세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연초부터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식에 풀매수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좀 나오기가 힘들고
비중을 좀 줄여보는 거 어떨까라고 하면서 본전이라던가 수익 난 것들을 처분하다 보니까 증시가 좀 밀려 내려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또 불안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후티. 이 뭐 지금 계속해서 이란 쪽의 전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먼저 공격을 하고 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좀 신경전이 있고 약간 국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뭐 선박을 타격을 하기도 하고 유조선을 납포하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후티가 아덴만에서 이제 미국의 선박을 타격을 했다, 그리고 납포했다라고 하면서 도발 명분들을 자꾸 주게 되고 그 도발에 응징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죠.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끼리 장난 삼아서 어깨 이렇게 탁 쳤는데 야 왜 때리는데 너도 맞아 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너도 맞아 어씨 세게 때리네 너도 맞아 어씨 또 때리네 너도 맞아 나 또 계속 이러다 보면 에이씨 하면서 막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너 미사일 맞아 너도 미사일 맞아 너 미사일 쐈다 나는 막았지롱 너는 때렸다 나도 막았지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너희 열반대 이것들 너희 초토화시켜버리겠어 하는 식의 전쟁으로 좀 이렇게 전면전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과 영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예멘 내에 후티의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도 야 이것들 봐라 지금 이제 중동에 자꾸 개입을 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대만도 이제 그러니까 반중 감정을 갖고 있는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야 이거 지금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너무 불확실성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당연히 제일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돈으로 몰려가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위력이 좀 약해지고 위상이 좀 약해지고 뭐 중국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런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 되게 안 좋고 부동산 좀 안 좋고 인프라 망했고 내수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중국에서 돈 빠져나가서 갈 데 없나? 한국도 좀 지금 좀 불안한데 총선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규제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까지 있다 보니까 한국이 투자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기 비중 늘리긴 그렇고, 일본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니? 야 그러면 지금 아시아권이 이거 좀 문제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럼 아시아권에서 일단 뺀다면 어디로 갈래? 아니 지금 유럽 가기도 그렇고 뭐 호주로 가기도 그렇고 싱가포르 가기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야 그냥 만만한 달러나 사자 하면서 달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려가면서 환율이 다시 또 1,3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큰일 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역시나 유가, 국제 유가도 폭등한 건 아니지만 올라갈 김새가 막 보여지게 되고, 저기 이란 쪽에서의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어 간다면은 호르무즈 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역이라던가 물류의 거의 핵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끊겨버리고 기름도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또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1월부터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예전에 12월 달부터 작년에 2023년에 불준행이 시간에서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야 되는 이유가 미래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뉴스들이구나, 정말 신박하다, 와 놀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알고 있던 내용들 나오고 있네 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던 내용들 나오고 있네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좀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투자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좋아지는 뉴스가 있으면 제가 좋은 뉴스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약속을 할게요.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걸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부정적인 겁니까? 제 뒤에 있는 커튼이 남색깔 조금 진한 파랑색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옷 색깔이 흰색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긍정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수적이게 투자하라. 불확실성들이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많이 해내시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역시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이번 주 강연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제가 여의도와 분당으로 갑니다. 토요일은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 일요일은 제가 분당으로 갑니다. 고지가 나가면 고지와 함께, 주소지와 함께 저희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요. 커뮤니티에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많이 보시면서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불주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